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경포대 시즌2입니다. 무슨 경포대요? 오늘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작정하고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쭉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포대 시즌2다 이런 말이 이제 나왔습니다. 경포대라는 것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이걸 가지고 말을 만든 건데요. 예. 참여정부 때도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2다.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를 내리는 논리는요? 정부가 교과서에도 없는 이념 정책을 밀어붙여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그 결과 민생 경제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장밋빛 희망만 말하고 있다. 이렇게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같은 논리인데 그야말로 온갖 표현들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반면 분배 정책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해야 한다. 여당은 그렇게 얘기했죠.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좀 공부를 좀 해라 이렇게 면박을 주기도 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부유세 도입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예. 미국이라든지 서구권에서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런 취지였던 거죠. 이처럼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두 논리의 질문들이 있었을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답변한 거는요? 지금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에 이 부유세 이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작년에 소득세를 이제 최고 구간에서 일부 인상을 했고 부유세라는 것에는 워낙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는 키워가겠다 이 점을 이제 분명히 하면서도 이 세밀하게 하지 못해서 생긴 부작용은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특히 야당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낙연 총리가 쭉 한 답변들을 보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은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한국 경제를 위기로 볼 수 없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은 고용노동부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어떤 내부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네. 종합을 해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좀 정부가 입장을 이제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속도 조절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금년 들어서부터는 혁신 성장에서 성과를 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의 은행 여신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고 아이디어와 기술력 등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그런 금융으로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잭 도시 트위터 CEO를 면담하면서 이제 인터넷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표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해피조선 사건 이후에 공석이 됐던 경제보좌관에 SK텔레콤과 NHN 등을 거친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를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게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설립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신한금융그룹이 토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 불참 입장을 밝히고 이래서 난항이 있다 이런 보도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토스가 주도하는 토스가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이 계좌이체를 쉽게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가 이 신한금융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던 단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신한금융그룹이 이제 그 의견이 안 맞아서 이제 불참을 결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갈 길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입니다. 누가요? 자유한국당이 국회 윤리위에서 일부 철수하는가 하면 KT 청문회도 무산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윤리위에서 철수한다? 무슨 말이죠? 이 정확히 얘기하면 국회 이제 윤리특위의 자문기구인 윤리심사 자문위에 소속된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이제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이 얘기인데요. 아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은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그다음에 차동원 조상규 변호사 등이었습니다. 예. 이 윤리심사 자문이라는 곳은 윤리위에 회부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이제 권고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5.18 망언 관련된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 국회 윤리위에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윤리위에서 이제 자문위에 넘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자문위가 그 심의를 해서 이제 뭔가 의견을 내야 되는 주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체인 그 자문위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쪽 3명이 다 그만둔다. 그렇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만둔다는 거예요?
일단 이 안에서 뭐 얘기된 거는 밖으로 이제 내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일신상의 이유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제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원래 자유한국당 추천인 홍성걸 교수가 자문위원장이 되는 거였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자문위원이었던 인사를 다른 당직에 임명하면서 장훈열 변호사를 후임으로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근데 장훈열 변호사가 이제 보다 연장자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5.18 관련 논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5.18 유공자가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이게 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다가 정 문제가 된다라면 5.18 망원 징계 논의를 할 때만 장훈열 변호사를 배제하면 되는데 이렇게 사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윤리심사 자문위 논의를 못하게 만들어서 전체 윤리위 의사 일정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자유한국당 당내의 그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또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네. 참. 그리고 KT 청문회를 또 안 하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일어났던 이제 통신구 화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음 달 4일에 이제 KT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최근 보도된 채용 비리 문제를 다룰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논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지금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것. 뭘 했기에요?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같이 성명을 냈는데요. 어제 이제 간사들끼리 이제 의사 일정을 협의를 했는데 법안 소위에서 지금 어떤 법안을 다룰 거냐 이걸 놓고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 자유한국당 간사가 KT 청문회까지 하지 않을 것처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법안 소위랑 청문회는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는 양당 모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법안 소위에서 이 쟁점 법안을 다룰 것을 고집을 하는 바람에 의사 일정에 대한 협의가 또 진행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울고 싶은데 더불어민주당이 뺨을 때려준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태 의원 딸 얘기로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네. 뭐 홍문정 의원 이름도 거론이 일단 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이 어제 KT노조 민주동지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홍문정 의원 보좌관 출신 4명이 2015년에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걸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주장들 상황 때문에 아마 이 청문회 파행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4월 4일이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